도널드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이슈는 대체 언제쯤 해소될 수 있을까요? 지난 23일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다름 아닌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청펑에 대한 전격 사면. 자오청펑은 사면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고 차세대 인터넷 웹3을 전 세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 그의 회사인 바이낸스 역시 즉각 성명을 내고 자오청펑의 사면은 놀라운 소식이며 미국을 가상화폐 수도로 만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과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자오청펑은 순전무결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2023년 11월 그의 바이낸스는 자금 세탁 방지 프로그램 미비와 미국 제재 위반을 인정했고 미 법무부와 43억 달러, 즉 한화 5조 7천억 원에 달하는 벌금에 합의했습니다. 자오청펑은 CEO 자리에서 물러났고 2024년 4월 시애틀 연방법원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를 부당한 박해의 희생양으로 규정하며 사면을 단행했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트럼프 일가와 가상화폐 사업.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은 2024년 대선 이후 트럼프 가문의 가상화폐 벤처가 약 45억 달러, 한화로 6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세계 최대 플랫폼인 바이낸스와의 파트너십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바이낸스는 트럼프 관련 코인이나 토큰의 거래, 유동성이나 마케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막강한 플랫폼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자오청펑 사면은 단순한 인도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트럼프 행정부 정책이 곧바로 수십억 달러의 사익으로 연결되는 트럼프 일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기 가족의 정치 참여. 사실 트럼프 일가의 권력과 사익 추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일기 행정부 시절 트럼프는 가족을 백악관 안으로 직접 불러들였습니다. 영부인 멜라냐 트럼프는 단순한 상징적 역할을 넘어 백악관 내부 정책과 홍보에 개입했고 딸 이방카 트럼프와 사위 제라드 쿠슈너는 선임 고문으로 임명돼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했습니다. 쿠슈너는 중동 평화 협상을, 이방카는 경제 여성 정책을 담당했지만 동시에 이들의 사적 사업 이해관계는 여전히 살아있었습니다. 결국 백악관을 가문의 사업 확장 무대로 삼았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즉, 일기에서는 가족이 직접 백악관 권력 중심에 진입했다면 이기에서는 가족이 가상화폐 비즈니스로 막대한 이익을 추구하며 백악관 정책과 얽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형태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막대한 이해 충돌 구조. 현재 트럼프 일가는 가상화폐 분야에서 세 갈래로 막대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 미디어, 트럼프가 X 대신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트루스 소셜의 모기업. 트럼프 본인이 신탁을 통해 약 5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요. 미디어와 정치, 가상자산이 얽힌 구조입니다. 둘째 아메리칸 비트코인, 트럼프의 장남인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인 에릭이 지분을 가진 채굴 보유 회사입니다. 전체 지분의 약 20%를 일가가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9월 나스닥 상장 직후 기업 가치가 수십억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 정책이 곧바로 회사의 가치 상승으로 이어지는 구도입니다. 셋째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트럼프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토큰 발행 기업입니다. 설계상 토큰 판매 수익의 최대 75%가 트럼프 측에 귀속되며 평가가치만 50억 달러 이상입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토큰을 판매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정치적 지지층을 활용한 사익 추구 모델입니다. 이들 모델은 정책과 사익이 맞물린 노골적인 이해충돌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군사작전 하듯 몰아친 규제 완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부터 전폭적인 암호화폐 규제 완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이 말이죠. 지난 1월 디지털 자산 성장을 지원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고 9월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했습니다. 그 결과 시장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됐고 트럼프 일가가 보유한 가상자산 기업들의 가치 역시 폭등했습니다. 물론 신산업에 대한 전폭적인 규제 완화는 필요하죠. 하지만 적어도 표면적으로라도 대통령 일가와는 연관이 없도록 보여야 하는 것 아닐까요? 형식적으로라도 말이죠. 한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사실 한국에서는 이런 상황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들은 장관 후보자들이 주식 보유나 갭 투자 논란 때문에 줄줄이 낙마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최근에도 국토부 차관이 갭 투자 논란으로 사의를 표명했고 과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 거래, 전력으로 논란이 된 사례도 있었죠. 또 고위공직자는 백지신탁 제도로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 못하게 제도화돼 있습니다. 5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반드시 백지신탁을 하도록 의무화돼 있죠. 몇 년 전엔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사서 투기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이는 공직자의 내부정보 이용과 충돌 이슈로까지 번졌습니다. 이런 제도는 공직자가 자신이 관여한 정책이나 사업으로 인해 개인적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는 최소한의 윤리적 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도만 있으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제도를 지키고 법을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언론시민사회의 견제 기능이 중요하죠. 한국의 경우 제도가 완벽하진 않지만 최소한 논란이 터졌을 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제기와 비판이 나옵니다. 적어도 한국은 사익보다 공익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형식적으로라도 엄격히 적용해온 셈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신의 가족 사업에 얽힌 거물에게 사용되는 것은 한국의 정치 문화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타락과 미끄러운 운동장. 그런데 미국에서는 언론이 이런 이해충돌을 지적하면 트럼프 행정부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낫다. 미국인들 역시 이렇게 반응합니다. 트럼프는 원래 그런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위험한 태도입니다. 두 행정부 모두의 부패를 지적하는 것은 건전한 비판이지만 법치를 훼손하는 사명과 정책 연관 사익 추구는 그 무게가 다릅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 이후 정권을 잡을 대통령들과 일반 공직자들도 똑같은 행보를 밟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끄러운 운동장 이론입니다. 작은 둑이 무너지면 전체 제방이 무너집니다. 한번 용인된 사익 추구는 결국 민주주의 제도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은 단순히 한 가문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때 민주주의를 전 세계에 수출했던 미국 정치가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트럼프니까 괜찮다는 말은 곧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해도 괜찮다는 허가증과 다름없습니다. 공직자의 윤리 기준은 낮아져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사면권과 정책이 사적 이익을 위한 도구가 되는 순간 한 둑이 무너지면 전체 제방이 무너지는 파국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트럼프 일가의 이해충돌 논란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위험한 경고음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